명절 인사 중인 지역 위원들 사이로 기운 넘치는 목소리의 주인공 윤준호 의원. 잘 보내세요. 내 몸속에 있는 그 경쾌함들이, 기운들이 계속 제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도레미파 솔솔솔로 나가거든. 다른 분 도레미로 나는데 조금 반옥타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 기운들을 계속 좀 경쾌하게 좀 몰아갈 수 있고. 국민의 지친 일상에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하루를 보낸다. 평범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조금의 비범함이 있고 조금의 그 지혜로움이 있어가지고 비범과 지혜가 좀 잘 전달돼가지고 힘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국회의원, 이웃집 아저씨 국회의원, 착한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 웃음을 지킬 수 있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 윤준호 의원의 25시를 만나본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준호 의원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주최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이 되고 첫 번째로 준비한 행사라 더욱 의미가 깊다. 그래요. 그럼 이제 오네요. 부산이니까. 그럼 사투리 팍팍 써도 되겠네. 현대화 방안들을 뭘로 해야 될 건가? 또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내용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실질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할 일거리를 좀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윤준호 의원에게 거는 사람들의 기대도 크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왜 국가에서 안 하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 딱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왜 안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국회에서 또 해야 될 것, 법적으로 해야 될 것, 또 격려해야 될 것, 이래가지고 잘 전달 받아가지고 잘 또 저희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기준에 관한 작년 한 해 일어난 어선 사고만 약 2,000건. 수협의 정보대 어선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노후선의 에너지 소비형 구조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구조로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든다는 게 어떤 국내에 있는 근해 어선은 20년 이상인 배들이 대부분. 그거를 반영시키는 데는 좀 미흡하다. 안전 관련된 조성관에 낡은 시설은 선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건 물론이고 어업의 경쟁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공덕이 이런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제 완화하는데 왜 우리 해양수산부는 이날 윤준호 의원이 들었던 현장의 애로사항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는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제 도약할 수 있는 큰 계기가 지혜의 총화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업을 지키려고 하는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게. 꼭 가만히 있으면 그때 정부가 살려줄 겁니까? 내가 아프다, 힘들다. 정부는 우리 세금 가져서 도대체 뭘 했냐고 욕을 해야지 당연히.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 보완이 필요한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던 시간. 토론회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필요하고 제가 들어갈 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뭘 도와주든 예산을 따오든 뭐 격려를 하든 뭐 동기부여를 하든 갈등 구조를 제가 소잔 사주면서 뭐 잘해봅시다 보시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어선 현대화를 위한 대책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좀 전에 이제 정부 팀장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팀을 짜졌을 때 저를 꼭 이어가지고 저도 공부도 하고 같이 요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쪼개 왔을 때 좀 건설적인 대안을 선물 하나 주는 것들이 그분들의 예의지 않을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산업 화이팅! 6월 재보궐선거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윤준호 의원. 청년 시절부터 꿈꿨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제가 이제 학생운동, 그 동아대 학생회장을 통해 가지고 6.25 낭제
제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87년 당시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웠던 6월 민주항쟁. 윤준호 의원은 동아대학교 부총학생회장으로 학우들을 이끌었다.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동료와의 만남은 며칠 전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옆에 있었던 문재인 그 당시 이제 우리 노변 문변을 했거든요. 그 세 번을 통해 가지고 저는 옆에서 또 책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을 봤고 현실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에서 한 30년간 계속 쭉 해왔던 거죠. 정말 친솔한 분들이요. 말과 거리 그리고 삶이 일치되는 분이고 제가 옆에서 조금씩 행동 보면서 절대 거짓말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진실되게.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수차례 국회문을 두드렸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같은 해 7월에 열린 재보궐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된 낙선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부산 해운대 지역에 출마했던 건 무슨 이유일까? 노무현 대통령도 도전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 번 실패하고 이번에 선거를 하셨고 그 이전에 많은 지혜로운 분들이 다 도전을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상도의 콩이면 저기서도 콩이요 여기서 파치면 전라도 파침 그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도전을 해왔던 거죠.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갈망 또 부산에 대한 안타까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꼭 제가 몸을 보여가지고 꼭 한번 이기고 싶다. 2018년 6월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그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과반수의 득표율로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세 번의 낙선 끝에 얻은 값진 결과였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동.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윤준호 의원을 만났다. 지역구에 올 때마다 주민들을 먼저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운동하시네요. 예. 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나오시네. 아,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진짜 너무 진짜 좋다. 이사 오시니까. 국회가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근데 너무 좋다. 짱입니까? 같이 하면 내가 좀 당선 직후 반송동으로 이사한 윤준호 의원. 할 수 있는 지역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곳이라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일하겠다는 마음이다.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거든요. 그걸 반송동으로 이사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한 달 뒤에 바로 또 제가 반송동으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반송동에서 지금까지 지금 왔다 갔다 출근하고 있는데 서로 흥이 나가지고 하는 일들이 좀 경쾌하게 좀 풀어지고 지혜로움과 자비가 몸속으로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상호 주고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아깝죠. 그만 운동하는 게 아니고 전부 춤춘다. 소통과 공감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시끄러서 그러나. 또 할 말이 있거든. 또 내보면 또 이런저런 한다니까. 요 앞에 또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하고. 어떤 식으로 해? 밑에는 화장실인데 아, 지하로? 지하로 하고 위에만 팔각정 하는 거예요. 바깥에 보면 팔각정만 보이는 거야. 내가 아이디어 낸 게 아니고 여기 일하는 운동하는 분이 내가 윤 의원 한번 오보이스 가더만은 이거 꼭 해달래요. 도표 그리고 없다는 게 내한테 도표로 요 위치까지 내한테 이야기도 하면서 요 속에서 보면 그 주민들한테 자기 동의서를 받아왔대요.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래 내가 그럼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한다 안 한다 말보다 내가 요 해운대 구청 관계자들하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정치를 실천하는데 오랜 시간 끝에 얻은 직책이기에 민심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거 좀 맞춰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역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약속. 반송 지역이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무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외에 지역구를 위해 준비하는 법안도 따로 있다. 윤준호 의원이 준비하는 첫 번째 법안.
반여 반송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건 정책 이주 단지가 돼가지고 부산의 중심지에 살다가 홍수라든지 재해로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변두리를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필요해가지고 이사를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로 해가지고 집을 짓고 싶어도 12평을 해보면 9평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방 하나밖에 놓을 수 없는 지경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여 반송 지역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부산의 정책 이주지로 낙후된 인프라가 많은 곳이다. 때문에 국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편리하게 바꿀 법을 준비 중이다. 윤준호 의원이 준비하는 두 번째 법안. 허가 낼 수 없는 지역에 허가를 줘가지고 아파트를 짓게 100층이 넘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결국 공적인 자산, 즉 해안가,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도록 그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에 교통 영향 평가라는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그 주었던 것들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공적인 자산을 개인적인 자산으로 해안가 중심 50m 이내에는 건물이라든지 사적인 건물을 못 짓도록 하는 곧 정기국회가 지금 오픈되기 때문에 꼭 법으로서 지금 개정이라든지 재정법을 지금 올릴 예정입니다. 예. LCT 난개발 방지법은 윤준호 의원의 공약 중 하나. 정치와 경제계의 부정한 고리를 끊어내고 불필요한 개발로부터 해안을 지켜내고자 하는 내용이다.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공적인 이익이다. 기득권을 학대 재생산하는 법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제 양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적인 부분들이 없다면은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큰 원칙은 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됐다. 그래서 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잘 여물어지려면은 일을 만드는 솜씨가 있어야 되니까 동료 의원들하고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 한 달 만에 먹는 집밥. 부산에 올 때마다 가족보다 주민을 먼저 살피다 보니 당선 이후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저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되면 숙제가 끝날 줄 알았는데 숙제 양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진 느낌이야. 남편을 볼 수도 없어. 역시. 남편 보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많이 드세요. 이렇게 바쁠 줄 몰랐다 진짜. 나도 이런 바쁘가 너무 것도 와, 어떨 때는 화장실 갈 시간 없다니까. 아니야. 6월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부총학생회장과 학교 영자신문사 기자로 만났던 캠퍼스 커플. 연일에서 가족이 되기까지 함께 걸어온 시간이 행복할 뿐이다. 전 우리 남편이 키가 180인 줄 알았어요. 엄청 잘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생각 없었는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 남자랑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도 조마조마해요. 가족은 윤준호 의원에게 쉼터이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돼준다. 여성들이 해니까 또 씻고 또. 윤준호 의원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네. 석사 졸업할 때네. 이제는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어머니. 국회 입성 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간다. 아들이 걸어갈 가시밭길이 걱정돼 늘 눈물을 멈추지 않으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자신의 몸보다 아들 걱정이 먼저였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당선된 것도 우리 어머님이 정말 돕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죄스러워요.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드린 것 같고 너무 갑자기 가셨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질하지 않고 또 현실을 외면하지 그에 대해서 어머니는 위에서 많이 격려하면서 칭찬하지 않을까. 저에게는 정치는 어머니죠. 어머니하고 했던 약속들
그래 이틀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 이틀 전에 했던 나에 대한 너는 누구인가에 대한 윤준호는 어릴 때부터 따뜻한 시선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교정을 내렸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유언처럼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준호 의원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이르다. 14년 동안 해왔던 108배는 중요한 삶의 원칙.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는 깨달음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윤준호 의원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절 운동을 해오면서 내 혼자 느꼈던 절대 탓하지 않겠다. 남 탓, 세상 탓하지 않겠다. 좀 안 되고 나면 다시 나를 돌아보는 이것이 오늘의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몰라도 결론 나든 안 나든 참회와 성찰이 나를 나답게 해주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주고 잘못했으면 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여기서 얻은 것 같아요. 나를 빚고 들어왔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내일을 꿈꿨던 그날의 기록은 또 다른 추억으로 남아있다. 하루도 안 빼고 내가 적었더라고. 절실함에 나를 이제 던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도 참 지금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도 참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여기는 보니까 아침 4시에 일어났네. 아침 4시에. 108배는 그러면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2004년도에 제가 총선거에 나가고 그때 나이가 37살 때였죠. 나가지고 실패를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우연히 내가 책을 한 권 보면서 내가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법률스님이죠. 그때부터 이제 책을 보면서 이거는 누가 어떻게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결정한다는 것들을 어렴풋이 알게 된 거예요.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의원들과 대한노인의 부산지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경험들 우리 회장님들이 평상시 생각했던 노인 정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 여기 가장 일 잘하는 사람 다 와 있잖아요. 오늘 잘못하면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노인의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부산은 전국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노인 복지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꼼꼼히 챙긴다. 간담회 이후 지역 사무실에서 의정보고서 자체 평가가 진행됐다. 당선 후 약 3개월의 의정활동이 담긴 윤준호 의원의 보고서. 직접 주민을 찾아가 명절 인사와 함께 보고서를 건네주기로 했는데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의 의정활동은 쉴 틈이 없다. 잠이 오면은 어제도 2시에 잤다가 5시 일할 때도 있고 잠깐 쪽잠 오늘도 조금씩 한 10분씩 쪽잠 자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잠자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하게 몇 시간 이런 거는 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5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이야기할까요? 충성! 엄마 아빠 많이 도와줘야 된다. 여기는 사연이 많은 집 아이가 이제. 아이고 바쁘시네. 도시 재생. 계절이 바뀔 때마다 늘 인사를 드렸던 곳이지만 오늘만큼은 감회가 새롭다.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늘 낙선 인사마다 이제 당선 인사도 하네요. 고맙네요. 오랫동안. 네. 저 약속 지키려고.
늘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형님 그래 또 이래 또 새해 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며 꾸준히 일에 앞장섰던 윤준호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는 진심을 알기에 모두들 그를 두 팔 벌려 반긴다. 요쪽 조언입니다. 예. 앞으로 힘써주세요. 주민들과 정을 나누는 민심 데이트. 그만 됐으면은 모를 건데 내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알겠어요. 때로는 어려운 경기 탓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허물없는 말을 건넬 정도로 가족 같은 사이다. 자, 이거 마무리까지 합시다. 골목에서 만난 주민이 건네준 편지. 반송 지역은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25%에 달한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성함이 여기 있습니까? 예, 이거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있습니까? 예,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꼭 요거에 대해서 예. 요 내 옆에 보좌관이니까 꼭 요 답변을 내가 꼭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예. 꼭 오늘 다른 것보다 여기 1번 현장의 이야기를 새겨듣고 지역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경제 지역 발전 오케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늘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좀 올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요거 안타까워가지고 이사까지 올 정도로 반성에 애정이 많습니다. 자신이 받은 애정을 따뜻한 손길로 보답하는 사람 냄새나는 국회의원. 가시다 그거 하시고요. 예. 어머니 그거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이 질투할 만큼 제가 방송을 많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지역이니까 내가 여기부터 빨리 뭔가 새로운 반전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젊은 사람도 올 수 있도록 도시를 좀 새롭게 좀 만들려고 해요. 멀고 험한 길을 돌아 국민 곁에 다가섰다. 그래서 윤준호 의원에게 그동안의 도전은 실패가 아닌 민심 속에 자신을 담금질한 기다림의 시간일지도 모른다. 어머니하고 마지막 헤어질 때 다시 제가 다시 죽으면 어머니 만날 건데 당당하고 떳떳한 자식으로서 아들로서 그래 너 고생 많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좀 진실되고 솔직하게 그리고 소박하게 잘 전달받고 해가지고 제가 맡은 바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맑은 마음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이 꼭 되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 꿈이 여물어 가고 있다. 물을 지어 가잖아요. 물을 지어 가는데 옆으로 한 명 가지 않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어떤 힘을 가지고 쭉쭉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마을 못 먹을까? 정말 리더가 잘해야 된다. 정말 리더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리더의 중요성을 저걸 보면서도 한 번 더 깨닫는 것 같아요.